시작해 봅시다. 역사학의 시대 구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역사 좋아해요? 그래요. 역사도 보면은 너무 재미있을 때가 있는데. 자, 천천히 볼게요. 이렇게 문단을 세 개로 나눠 놨었는데 문단을 세 개로 나눠 놓은 이유는 각각의 이 글 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세 개는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중심 내용이 있고 그 중심 내용을 뒤에서 뒷받침해줄 애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문단으로 나눠져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한 군데 정도는 요게 요만큼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 여기 이만큼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 하나 정도는 찾으러 갈 수 있어야 될 거다라고 확인하면 돼요. 천천히 읽을 거예요. 오늘 진도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니까. 역사에서 시대를 구분하는 이유는 끊고 단순히 긴 시간의 역사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편의 때문만은 아니다. 역사에서 시대 구분하는 이유는 요거가 아니다라고 해놨지. 그러면은 딱히 밑줄 그을 필요가 없지. 중요한 얘기 아닐 거니까. 그러면 어디가 중요해? 역사에서 시대 구분을 하는 이유. 저게 뭔지 찾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시대를 구분한다라는 것은 각 시대의 성격이 이전 시대와는 다른 무언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가 쭉 흘러가고 있는데 요렇게 끊을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이 서로 성격이 다르다고. 얘네 둘이 서로 성격이 다르다고. 다르니까 구분 지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므로 역사의 시대 구분은 역사의 발전 방향과 그 의미에 대한 성찰을 수반하며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 찾으러 갈 거래. 그 의미에 대한 성찰 되돌아보다. 이런 뜻이죠. 연구 대상이 되는 특정 국가나 민족의 역사가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밝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만큼이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겠네요. 역사에서 시대 구분을 하는 이유, 발전 방향과 의미를 성찰하고 어떤 국가나 민족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망한 나라가 있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망해갔을까? 이런 거겠지. 첫 번째 단락 내용 뭐라고 정리할 거예요? 역사에서 시대를 구분하는 이유. 두 번째 단락으로 갈게요. 역사의 시대 구분 가운데 전통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고대, 중세, 근대라는 삼분법이다. 삼분법은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들이 자기 시대 인식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역사는 고대, 중세, 근대로 나눌 수 있지. 이렇게 나눠놓은 사람들 누구?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이.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이 살던 시대에 인간 중심의 새로운 시대가 도달했다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인간 중심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했대. 그런데 이때 새로운 시대란 역사상 처음 맞는 시대라기보다는 이전에 있었던 영광의 시대가 다시 찾아왔다라는 거다.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새로운 시대란 영광의 시대가 다시 찾아왔다라는 거다. 요렇게 둘이 똑같은 뜻이네.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은 인간 중심의 영광의 시대가 다시 찾아온 거다. 이들에 의하면 과거의 그리스 로마 시대는 찬란한 문화의 꽃이 만개한 활짝 핀 황금기였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북유럽에서 내려온 게르만족으로부터 멸망당한 뒤 야만의 시대가 되었고, 그 이유는 왜 야만의 시대야? 합리적 이성이 무시되어 문화의 빛이 완전히 죽어버린 암흑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르네상스는 단어 뜻 자체가 르네상스,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재생이라는 의미고,
르네상스는 죽었던 고대 문화의 빛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영광의 시대가 다시 찾아온다라고 했는데 이 영광의 시대는 어느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고대 문화의 빛이 다시 살아나는 시대. 결국 이것을 정리하면 결국이라는 말 너무 사랑스러운 단어예요. 별표. 왜 사랑스러운 단어일까? 앞에 나온 이야기 결론적으로 요약해 주겠다는 얘기인 거거든. 이것을 정리하면 과거의 황금 시대인 고대가 있었고 그것을 되살린 오늘날의 시대가 근대며 그 중간이 야만의 시대인 중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기역, 니은, 디귿 채울 수 있겠는데 고대 시대는 언제였어?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중세는 언제? 야만의 시대. 게르만족이 내려왔었던 시절. 근대는 언제? 르네상스 시절. 르네상스 시대. 르네상스, 즉 디귿은 기억을 되살린 겁니다. 그럼 생각날 때 쓸까? 디귿은 기억을 되살리는 겁니다. 기억을 되살림.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요. 세 번째 단락.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유럽에서 형성된 이 근대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 시대 혹은 우리 시대와 아주 가까운 과거의 시기라는 단순한 시간적 의미를 지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글 전체 읽을 때 신경 쓸 거야, 안 쓸 거야? 안 쓸 거야. 아니라고. 그러니까 근대라는 개념이 여기 요렇게 괄호하면 되겠죠. 요것이 아니라라고 해놨으니까. 발전의 의미를 내포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근대라는 말에는 발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구나. 그것도 중세의 암흑으로부터 빛의 세계로 나아갔다라는 극적인 발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또 위로 와서 슬쩍 쓸까? 뭐라고? 중세, 야만 밑에다가 암흑의 시대. 근대에는 어떤 시대? 르네상스, 고대를 되살렸다. 그럼 옆에다가 또 하나 더 쓸 수 있겠는데 빛이 다시 되돌아온 시기입니다. 빛이 되돌아왔다. 당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빛이 켜졌으니 그 빛의 인도를 받으며 인류의 역사는 진보,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다음 시기인 계몽주의 시대에도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계몽이라는 말이 영어로 enlightenment, 즉 빛줄, 비춤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좀 해요. 완전 영어 잘하는 눈빛인데? 결국 완전 사랑스러운 말이라 그랬죠. 별표. 이와 같은 삼분법적 시대 구분은 19세기 중엽 이후 유럽의 역사에서 완전히 확립이 되었고 지금까지 역사의 가장 보편적인 시대 구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괜찮나요? 최근 요즘 역사학에서는 역사를 고대, 중세, 근대로 나누고 있는데 근대 시대에 해당되는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빛을 되찾아와야 한다. 아름답던 시절을 되찾아와야 한다. 언제? 고대의 아름다운 빛을 찾아온다. 중세는 야만의 시대였었으니까. 근대의 이 사상을 넘어서 누구? 계몽주의자들도 근대의 그 의미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되고 그래 역사의 시기를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 게 좋겠군 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대요. 됐을까? 밑으로 내려올게요. 1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사를 시대 구분합니다. 시대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야? 걔네가 잘라놓으면 성격이 다르니까 구분된 시대의 성격이 서로 다른 거니까
맞는 얘기죠. 역사로 볼 때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최초로 찬란한 문화, 거짓말. 찬란한 문화를 만든 사람들은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였었지?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이었었죠. 그러니까 2번 틀린 거지. 그리스 사람들은 최초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찬란한 문화를 그냥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했지. 정답은 2번. 역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항상 발전하기만은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칠판 봐줄까요? 고대에서 중세가 있었고 다시 근대로 되돌아오는데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뭐야? 미친 듯이 찬란했던 고대 문화가 중세에 들면서 야만의 시대가 되었고 다시 근대 시기에 그것을 회복했었으니까 늘 발전만 해왔었던 거는 아니지. 그래서 맞는 얘기. 5번 역사 시대를 구분하는 3분법은 르네상스 시기 이후 언제 계몽주의 시대에서도 계속 그것이 이어왔었죠.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얘기. 정답은 2번. 밑으로 내려갈게요.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맞는 거 찾기. 고대와 중세는 이렇게 구분된 것은 르네상스 시대를 거쳤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네. 고대 중세 이후의 르네상스인데 1번 탈락. 2번 고대와 달리 근대에는 문화적 발전이 제한된 야만의 시대 아닐걸요. 야만의 시대는 중세였었지. 그러니까 2번 탈락. 중세는 고대에 비해 문화적으로 발전했다? 아니요. 중세는 야만의 시대. 탈락. 중세와 근대의 구분은 게르만족의 이동 전후를 기준으로 한다? 아니죠. 게르만족이 이동하기 전에는 고대, 이후에는 근대, 이후에 거짓말하고 있네. 나도 거짓말하네. 이후에는 중세. 그러니까 4번 틀리지. 근대는 고대의 영광이 재현된 겁니다. 정답. 왜? 이 근대가 르네상스 시대니까. 르네상스, 재현, 재생, 무엇을? 고대 그리스 시대의 찬란한 문화를. 이런 뜻이겠지. 됐을까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빈칸은 우리 같이 채우기로 했죠. 1문단 역사에서 시대 구분을 하는 이유와 의미. 왜냐? 각 시대는 이전 시대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니까 자를 수 있겠지. 특정 국가나 민족의 역사가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밝혀내는 것. 역사시대 구분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3분법, 고대, 중세, 근대 구분은 누구 중심 문화? 인간 중심 문화. 삐리리 시대의 인문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살던 시대가 암흑기였던 암흑기, 중세와 다르며 그 시대를 고대 누구?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의 빛을 되살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 어떤 시대? 르네상스. 그렇지. 그렇게 대답해달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그러한 대답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엄청 큰 힘이 된답니다. 근대의 의미와 3분법의 확립. 근대는 시간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고대, 중세, 근대, 고대, 중세, 근대 무엇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발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가 진보할 것이다라는 믿음은 어느 시대로 이어져? 계몽주의 시대로 이어져 유럽의 역사학에서 완전히 확립되었습니다. 밑으로 내려올게요.
역사에서 시대 구분을 하는 이유를 고려하여 고대, 중세, 근대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고대는 그리스 로마 시대, 중세는 무엇의 합리적 이성이, 인간의 합리적 이성이 무시되어 문화의 빛이 죽어버린 암흑기 게르만족 이동으로, 근대는요 르네상스, 고대 문화의 빛을 르네상스 재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세의 암흑에서 벗어나 빛의 시도로 진보하는 시대, 역사는 발전하는 겁니다. 됐나요? 밑에 단어 뜻 채울 시간 한 1분 정도만 드려볼게요. 시작! 있어요? 체계나 견해, 조직 따위가 굳게 서 있다. 그렇지. 확실하게 서 있다. 확립.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어떠한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힙니다. 그렇죠.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집니다. 그렇지. 진보. 나아갈 진. 걸음고 진보. 정부에서는 물 부족의 심각성과 물의 소중함을 알려 국민들을 무엇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계몽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이 사회 전반적 분야에 융합되는 4차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도래하였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그것에 실행되는 여러 문제점이 그렇지 함께 나타난다. 수반. 봄이 되니 길가에 만개한 개나리 꽃이 기분이 상쾌합니다. 됐을까요? 겨울 좋아해요? 정말? 그러면 여름 혹시 싫어해? 아 그래? 차라리 겨울이나? 그렇군요. 보충 자료예요. 여기는 한번 지금 꼼꼼히 읽을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